민생 살리기와 부족한 예산 사이에서 고심하던 순천시가 결국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급 시점을 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취소됐던 행사와 축제 예산 등을 총동원했는데 시의회도 임시회 소집을 앞당기며 힘을 합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여수 국가산단의 상당수 석유화학 업체들은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전하던 정유업계도 올 들어서는 확연한 회복세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선생님이던 아버지를 형장의 이슬로 보낸 아들의 처절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기 발로 경찰서로 갔대. 근데 그 길로 아버지가 안 하고. 유족들은 그 억울한 희생을 70년 넘은 지금까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충훈 전 순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소병철 후보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인데 재판부는 소의원과 직접 공모한 정황은 없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모든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상당수 석유화학 업체들은 오히려 큰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지역 주력 산업과 경기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4대 정유사 가운데 한 곳인 GS칼텍스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2,400여 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석유 제품의 소비가 크게 줄면서 1분기 영업 손실이 1조 원을 넘었지만 이후 유가가 조금씩 회복돼 재고 평가액이 늘면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수익과 직결되는 정제 마진은 여전히 배럴당 1달러대로 손익 분기점인 4에서 5달러 선을 크게 밑도는 상황. 백신 접종으로 글로벌 경기가 다시 활력을 찾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유 등 투석용 석유 쪽에서 큰 소비 감소를 보여왔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지금 저조한 상황인데 확진자 수가 줄게 되고 결국 석유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실적 악화를 우려했던 석유화학 업체들은 지난해 뜻밖의 호황을 맞았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같은 포장재, 손 세정제를 포함한 위생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원자재인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은 7,200여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일부 업체들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급량과 제품 가격 등 여러 변수가 있긴 하지만 올해 역시 석유화학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이 되더라도 장기간 생활 방역에 대한 그러한 제품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여수에서 생산하는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이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한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 하락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업종 간 협의는 더욱 극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민생이 큰 어려움에 처하자 지역마다 재난지원금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순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광양시에 이어 두 번째인데 의회도 지원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올해 첫 임시회를 앞당겼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놓고 쟁점이 일었던 순천시. 허석 순천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설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민 재난지원금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각종 행사와 축제 예산 등을 절감해 마련했다는 지원금 규모는 모두 285억 원. 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고심이 적지 않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순천 시민으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순천시의회도 올해 첫 임시회를 당초 계획보다 9일 앞당겨 오는 20일 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해
전시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순천시에서 추경안이 제출되면 코로나로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2단계로 격상했던 순천시. 순천시가 전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동부권에서는 광양시에 이어 두 번째, 전남에서는 여섯 번째가 됩니다. 순천시의 이번 결정은 도내 다른 시군의 전시민 재난지원금 논의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에서 자가격리자를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격리 해제 전 최종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 1명과 다른 확진자 가족 1명 등 모두 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충훈 전 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순천 모 식당에서 30여 명과 식사를 하며 소병철 후보 지지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충훈 전 순천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소병철 의원과 공모한 정황은 없었지만 선거운동이었음은 확실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관리비 부풀리기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보험료나 수도요금 등 일반 관리비도 과하게 받아 빼돌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천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석현동의 500세대 규모 아파트. 지난 2018년 3월부터 11개월 동안 이곳 관리를 맡았던 위탁업체가 건강보험공단에 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원 10명에 부과된 1,900만 원가량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업체가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략 2,470만 원. 남은 돈 500여만 원은 사라졌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그 주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특별히 어떻게 파헤치기가 좀 어렵고 그게. 관리비 부풀리기는 이 업체가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전남의 30여 개 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위탁업체는 실수였다며 추가로 받은 4대 보험료를 아파트별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도처적 많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5년, 6년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착복하려는 건 아니고. 뿐만 아닙니다. 위탁업체들이 지자체가 감면해준 수도요금을 입주민에게 더 받거나 규정에 없는 1년 미만 근무 직원들의 퇴직 적립금도 쌓아두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민간단지, 임대단지도 줘버렸어요. 1년 미만짜리 퇴직자들. 아파트 위탁업체들의 관리비 뻥튀기가 심각한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관행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전남의 모 고등학교가 2년 분량의 교직원들 초과근무 기록물을 분실한 사실이 전남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이 학교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초과근무 확인 대장 가운데 지난 2018년과 2019년 기록이 분실된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들에게 경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 학교는 또 학교 폭력 사안 보고 절차와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를 소홀히 해 관련자 6명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무안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 반경 3km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했으며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가금 농장과 체험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58건으로 늘었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1,102명인데요. 하지만 기록이 없어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순천 동산초등학교 교사였던 이성희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기획 증인, 오늘은 고인의 아들 이기용 씨를 만나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이기용 씨의 가족묘에 세워진 아버지 이성의 씨의 제자들이 만든 사원비입니다. 여수 사건 당시 순천 동산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이 씨의 아버지는 천생 교사였습니다. 할머니 말이 그래. 그 선생 댕겨도 집에 시방 꼬랑지도 안 갖다 주고 제자분들 그 없는 제자들 그런 애들 도와줬다 그래. 아버지가 딱 교문에 들어가면은 막 선생님 모신다고 막 이렇게 막 달아들고 그랬대. 그러나 행복했던 교직 생활은 3년밖에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좌익세포원이라며 경찰에 제보했던 겁니다. 순천 경찰서에서 좀 나오라고 통보가 왔는 모양이에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기 발로 경찰서로 갔대. 근데 그 길로 아버지가 안 와버려. 이 씨의 아버지는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듬해 할아버지가 숨졌고 어머니마저 2년 뒤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 3남매는 홀로 남겨진 할머니와 함께 남의 집 더부살이를 전전하며 자라났습니다. 이 씨는 여순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고통으로 밀어넣었지만 얄궂게도 평생의 반려자도 만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할머니하고 그 할머니하고 둘이 이제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여순 때 돌아가셨지. 이거 할머니도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서로 이래갖고 그 땀에 인연이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냥 오케이 해갖고 결혼을 했어. 지난 2010년 일기 진실화해위 활동 당시 이기용 씨는 피해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아버지는 수형 기록이나 재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이 2분 왔어. 증인으로. 와서 이제 조사하는 아까 나 말한 대로 그 풍문에 듣는 소리만 싹 했지. 그런데 찾아도 없으니까 이제 기각이 되어서. 그러다 3년 전 우연한 기회에 대전 형무소 희생자들에 대한 기록물을 접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전서 또 만든 그 책이 있더만 책이 한 권 왔어. 그 책에가 지금도 그렇게 적어져 있대. 그 뭐 주소랑 정확히 다 맞아. 학교 교직에 있던 것까지 다 정확하게 맞게 나왔는데 그때 유족이 없어서 유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책에가 나와 있더만. 이후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끝에 지난해 순천경찰서와 광주기록원에서도 잠들어 있던 아버지의 기록을 찾아낸 이기용 씨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아버지 죽음의 내막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해야지 제대로 해갖고 제대로 이 억울한 사람들 참 다 좀 명예 회복도 시켜주고 보상도 해주고 그래야 나는 원칙으로 생각해. 그런 말고는 할 말이 뭐 있어. 아버지를 시방 살려하고 듣고 오라고 그랬어. 안 되지. 그래.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광양의 한 사업자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다 적발됐습니다. 광양시는 주유소를 경영하던 A업체가 폐 콘크리트를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을 확인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름에 오염된 흙도 사후 처리 없이 그대로 매립했다는 민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토치장 선정과 관련한 감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7일부터 17일까지 토치장 선정 등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류상의 일체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 고흥군수의 친인척 A씨가 지정 주유소 이용이나 지역 덤프 장비 이용 등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의 통상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의 올해 1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1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65.2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연관업 쪽의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지난해 4분기 48.7에서 올해 1분기에는 86.5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낭만포차 거문도 쑥이네, 고흥군 도양읍 시산마을 주민 각각 100만 원, 순천시 덕연동 중흥아파트 주민 60만 원, 49통 김종영 목사 이기윤 외 주민 57만 9천 원, 도사동 28통 청미래 1차 아파트 주민 51만 7천 원, 순천시 왕조 1동 조례동화 101, 104동 주민 53만 5천 960원, 102, 103동 주민 52만 200원, 덕연동 20동 주민 44만 5천 원, 여수시 중앙동 2통 통장 외 주민 42만 8천 원, 고흥군 동일면 동포마을 주민 40만 원, 여수시 화양면 이장단 협의회 이순신 안경 여수 여천 체인점 대표 서금일 각각 30만 원, 순천시 도사동 38통 오천 사랑으로 부영 주민 27만 610원, 10통 신보아파트 주민 26만 4,500원, 10통 통장 강연주 20만 원, 순천시 도사 대대동 대대교회 여선교회 회원, 여수시 소라면 덕양 삼리 주민, 화양면 소장마을 주민 각각 20만 원, 원포마을 주민 15만 원, 3일동 후명 양지마을 주민 15만 원, 여수시 소라면 덕양 1, 2 주민 15만 원, 정민기 시인 11만 원, 순천시 덕연동 새마을 부녀회, 도사동 12통 우성아파트 주민, 36통 오천지구 상가지역 주민 각각 1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